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황원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 이제 2회에 걸쳐서 마을 미디어의 유래, 마을 미디어의 운영의 원칙, 그리고 마을 미디어를 운영할 때 뭔가 좀 이렇게 참고가 될 법한 책이나 참고가 될 법한 자료, 그리고 참고가 될 법한 사이트나 뭐 이런 동영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동네에서 활동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곳도 함께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3회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데요. 제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황호환 PD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TBS 교통방송 우리 동네 라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시민 PD이기도 하고요. 동민 PD이기도 합니다. 누구 혹시나 수도권 PD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라디오를 소개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는 일단은 우리 동네 라디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죠. TBS 교통방송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겠죠? 해드려야 되나요? 95.1MHz 교통방송입니다. 서울시의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재단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지역 공영방송,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 공영방송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방송국이고요. 그 재단법인이 되는 과정, 지역 공영방송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에서 우리 동네 라디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과 함께 만드는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작은 2019년 2월 25일에 첫 방송이 나갔습니다. 데일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금씩 시간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9시 45분에서 10시까지 15분 동안 나가는 방송이고요. 벌써 이제 한 1년 반 가까이 나가고 있네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방송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민과 방송국이 함께 만드는 모범 사례로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TBS 우리 동네 라디오를 비롯한 TBS의 지역 공영방송이라는 모델은 경기도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조금씩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방송이 폐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 경기방송이 도민의 힘으로 경기도의 공영방송, 지역 공영방송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경기도의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기도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로 되는 게 서울을 봐라. 서울의 TBS 교통방송이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경기방송도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 중에 하나로서 이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방송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현재 경기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TBS 우리 동네 라디오에 경기도와 서울시에 있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소개글은 이렇게 됩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마을의 소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이 이 방송의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방송의 의의는 뭐가 있냐? 이 방송은 굉장히 유의미한 방송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시민 PD나 도민 PD를 하고 있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 소위 말하고는 퍼블릭 액세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있어서 이것들을 KBS에서는 열린 채널이라고 하는 그 코너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소화를 하고 있죠. 보통 비판이
많이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방송국은 그냥 시간대를 그냥 편성을 합니다.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라고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방송을 막 만듭니다. 만들어서 갖다 냅니다. 그러면 방송국이 딱 보고 뭐 내부적으로 뭐 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그냥 틉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시민의 개인 정보, 같이 냈었던 개인 정보가 있는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을 시켜줍니다. 잘 보시면은 방송국 쪽 사람하고 시민하고 만나냐? 만날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방송국에서는 그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열어두고요. 시민들은 이메일 통해서 자기 방송과 이런 소객을 개인 정보를 보냅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그 영상을 보고 채택을 할까 말까를 그냥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채택이 되면 방송을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채택료를 시민에게 보냅니다. 기존의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둘이 접점이 없어요. 만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사람들은 욕하면서 편성을 합니다. 더럽게 못 만들어. 보통 이런 욕을 하죠. 질이 낮아. 시민들은 뭐라고 욕을 할까요? 방송국 놈들은, 방송사 놈들은 시민들의 상황을 잘 모르면서 방송사 입장에서만 맞춰가지고 막 편집하라고 그러고 막 이래. 우리의 관점, 시민의 관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투여된 방송을 얘들은 몰라. 서로 욕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관점이 서로 합쳐져서 토론을 하거나 서로 눈높이를 맞추거나 이렇게 하면서 같이 공동 기획을 하고 방송 제작을 같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동네 라디오는 약간 다릅니다. 도민 PD인 제가 있고요. TBS의 PD도 있습니다. 작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도민 작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시민들의 시각을 가지고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 것인가를, 그러니까 시민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방송국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을 담아내면서 서로 이렇게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요즘에 유행하는 협치를 하기 위한 것들, 그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 그 모델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우리 동네 라디오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우리 동네 라디오는 약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기존의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우리 동네 라디오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관계, 서로 이해가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보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관계를 계속 맺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옛날에 기존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우리가 방송 만들어서 딱 던져주고, 이메일로 보내놓고, 채택되면 방송 되는 거고, 채택 안 되면 방송 안 되는 거. 요런 거에 비해서, 제작도 해야 되죠. 우리 계속해서 피드백도 받아야 되죠. 우리가 같이 고민도 해야 되죠. 사실은 이 관계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거죠. 더 나은 질의 방송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서로의 시각을 맞춰 나가기 위한 노력에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동네 라디오는 이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라디오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우리 동네 라디오에 참여를 해서 우리 동네 라디오에서 이제 방송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도민 PD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참 되게 뭐라고 할까요? 뭐 정답이다, 만점이다 이런 생각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획은 한 3, 4주 정도 전에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편성 자체를 미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언제쯤 방송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방송을 만들고 있는 이때가 7월 중순경인데 저는 한 8월 중순에 만들고 싶어요. 그럼 한 달가량의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이제 준비한 시간 동안에 아이템을 정하는 거죠. 아이템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셔야 될까요? 저는 아이템을 정하는 방식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가 우리 동네 라디오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평가를 해요. 사실 저희들끼리도 하는데 어떤 평가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TBS 교통방송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제의 이야기를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동네 라디오는 오히려 조금 더 낮은 주제, 조금 더 좁은 주제로 이야기할 때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에서 얼마 전에 방송을 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은 모래내 시장이라고 서대문에 시장이 있는데요. 이 시장 상인들이 이제 여기가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때문에. 근데 웃기는 내용들이 있었던 게죠.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장사가 됐나요? 안 됐나요?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반기에 장사가 안 됐는데 이분들이 철거를 하고 있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감정평가가 코로나에 장사가 되게 안 됐던 시기에 맞춰서 감정평가를 하면서 이분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보상금이 확 낮아진 거라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의 상황을 우리 동네의 상인들의 삶을 이렇게도 변화를 시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적으로 굉장히 작은 사건들 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겠다. 오히려 그런 동네의 작은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하면 참 좋겠다. 저는 이렇게 고민을 좀 더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가 아이템을 정하시고 하실 때 이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한 주제가 홍보성일 가능성이 있어요. 사업을 홍보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공간이나 뭐 기관을 홍보하는 것일 수 있는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 뉴스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검색을 해보시면 뉴스가 있으면 해야 된다 말해야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뉴스가 있으면 그 뉴스와 다른 관점에서 조금 다가서는 노력은 하셔야 된다. 이게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뉴스가 나온 뉴스와 똑같은 내용으로 하면 저는 별로 여러분들이 하는 힘들여서 준비하는 것들이 빛이 안 난다고 봅니다. 이왕지사 좀 준비하실 때 다른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런 사전 작업으로 이런 기사가 있었나?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작업들, 그 작업들도 아이템을 정하실 때 꼭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게 아이템 선정 과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취재를 이제 해야 됩니다. 아이템을 정했으니까 취재를 해야 돼요. 취재를 해야 되는데 취재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취재를 하실 때 됐으면 편하신 분들하고 취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거절당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분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작업이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거절을 당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이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누군가의 평온한 상황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약간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더 많은 시도를 하시면서 다양한 취재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들을 계속해서 모아내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 더 유의하실 점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취재를 할 때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얘기를 또 할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인데 모래내 시장을 관련해서 모래내 시장 아까 이야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철거에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철거를 한다. 철거를 당한다더라. 상인들이 억울해한다더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커집니다. 일이. 내용이 방대해지고 굉장히 많은 무언가들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포커스를 조금만 좁혀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요로 일단은 맞춘다면 훨씬 더 문제 해결의 지점은 좁아지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변해지는 거죠. 인터뷰를 할 때 질문도 더 디테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셔야지 이야기, 질문도 달라요. 취재를 할 때 질문 자체가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의 내용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방송에 취재를 할 때 어떤 내용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고민을 꼭 거기까지는 해보시면서 상상을 어떤 방송으로 이 스토리텔링이 흘러갈지에 대한 상상을 하시면서 만드시되 아까 말씀드린 작고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취재까지는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뭘 해야 되죠? 대본을 써야 됩니다. 대본을 써야 되는 것들 제일 힘들어하세요. 사실은 대본 쓰는 것 때문에 취재도 하기 싫고 아이템 정하기도 싫고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대본을 쓰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적게 쓰셔도 된다고 봅니다. 이거 제가 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자료면 이런 걸로 나올 텐데 풀대본, 소위 말하는 아야, 어여, 이렇게 뭐뭐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정말 디테일하게 다 쓰는 대본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것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내용을 간추려서 요약한 대본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장단점만 잘 이해하시고 나에게 맞는 것만 잘 판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이 풀대본은 장점이 뭘까요? 실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특별히 할 게 없다. 하지만 단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여기 딱 갇혀있기 때문에 읽게 된다랄지 그 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했을 때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순발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요약대본은요. 굉장히 이제 폭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내용에 대한 취재를 충분히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이렇게 요약대본을 하셔도 돼요. 이야기를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단점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이제 내용 자체를 써놓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실수할 가능성은 요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저는 누가 더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누구에게 더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의 문제의 순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분은 이게 어울리고요. 어떤 분은 이게 어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대본을 이렇게 두 가지 다 작성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본을 작성하실 때 이것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대본을 작성하실 때 비슷한 얘기입니다. 스토리텔링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1, 2분에 몰아넣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 10분 동안에는 막 다른 이야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하다가 정작 중요한 얘기는 1, 2분에다가 몰아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이야기는 앞에 배치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부터 쫙 풀어나가면서 가셔야 되는 거고,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앞에 배치해서 여기부터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쓰기의 대부분의 습관이 기승전결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한 10분짜리, 15분짜리 방송을 만들기 위한 대본 쓰기는 대본보다 중요한 게 앞에 가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중요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가 대본이고요. 방송은 언제 제작을 하는지 궁금하시는데, 방송 제작은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3시에 제작을 합니다. 시간대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드는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시에 만나서 월요일과 수요일 2번, 일주일치 5번을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BS에 오셔서 녹음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의 진행과 그 의의와 우리 동네 라디오를 제작하기 위한 제작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혼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도민 PD도 있고요. 도민 작가도 있을 거고요. TBS의 PD도 있고 TBS의 작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지만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서포트를 해드릴 겁니다.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이 방송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체로서 여러분들의 아이템과 여러분들의 방송을 만든다는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초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인 겁니다. 주인으로서 와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행자도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진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오시는 거고요. 오히려 옆에 있는 이 스태프들은 여러분들을 보조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도와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의 주체이다라는 생각을 꼭 잊지 마시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리면서 우리 동네 라디오 관련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회차까지 방송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정말 되셨길 바라는 마음은 이만큼입니다. 보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이나 좀 필요하는 거나 아니면 굳고이 구하고 싶은 자료가 있으시다 라면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혹은 댓글 달거나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락을 받아서요,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자료들, 제가 구할 수 있는 내용들 있다라면은 기꺼이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궁금한 점, 필요한 점 있으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회 동안 마을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카메라로, 화면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잘 정리되고 진정이 돼서 오프라인에서 같이 얼굴 마주보고 질문도 받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황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